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이 오늘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G7 국가 정상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기시다 총리의 조문 외교 구상이 차질을 빚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조문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베 전 총리 국장이 지금 오늘 오후 도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지난 7월에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진 지 2달 만인데 그동안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한 2달 전쯤에 일어난 일로 해서 이제 뭐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7월 8일에 말씀하신 대로 아베 전 수상이 저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기시다 수상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국장과 관련해서는 내각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7월 22일에 각의 결정으로 해서 국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뭐 장이 실행 간사회라든가 뭐 해서 행정부 내에서 진행을 한 그런 것이 있었고, 뭐 말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오늘 9월 27일에 하기로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까지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어떤 그 특별한 그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길게 늘어진 것 때문에도 과연 국장이 맞느냐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좀 그 초래가 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살짝 짚어주신 그 일본 국내 분위기 좀 짚어보면요. 이달 중순에 실시된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장 반대 여론이 긍정적 평가의 2배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한두 가지 이제 고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7월 8일이라는 게 7월 9일에 있었던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참의원 선거 바로 그 실시 전에 이제 그런 그 저격을 당해서 그리고 이제 유세 중에 특히 또 이제 저격을 당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동전론이라고 그럴까.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일본 근대 일본에 있을 때 최장수 총리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정론이 좀 있었고 해서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추모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저격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자기 이 통일교에 대한 그 고액의 헌납으로 해서 자기 가정이 파탄이 됐다든지 뭐 이런 거가 이제 밝혀지고, 특히 이 아베 전 총리가 그 통일교 그 교단과 관련된 어떤 행사에서 비디오로 그 인사를 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저격으로 대상으로 이제 골랐다는 식의 이제 얘기가 퍼지면서 이 정치 그러니까 자민당과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통일교, 구통일교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아베 총리의 그 아버님 되는 아베 신타로 전 외상 같은 경우가 이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지속적으로 좀 있었기도 했었고, 그 이외에도 좀 자민당하고 특히 그 구통일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얘기가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그 폭발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또 이제 가장 먼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갑자기 그 이제 뭐랄까 지지라고 그럴까 한 것이 조금 그 더 내려갔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참의원 선거도 승리를 했고 해서 내각 개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쇄신하는 차원에서 실행을 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새로 그 내각의 어떤 강료들 중에도 또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로 해서는 수상으로 해서는 꽤 결단으로 해서 국장이라는 것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난 뭐 생각지 않은 그 종교와 정치의 관계라고 그럴까, 내지는 그 통일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 자금이라고 그럴까, 정치 어떤 그 스캔들화 되면서 그리고 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논란에 쌓인 국장이 진행되는 모양새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민당 그러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속했던 자민당 내에서도 이번 국장에 대해서 좀 쓴소리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 배경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사람이 무라카미라고 하는 전 행정개혁 담당상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까지 국론이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는데 네. 그 구태여 국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국장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7월 12일에 그 아베 씨에 대한 아베 전 수상에 대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베 정치가 아베 씨를 기회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국론이라고 할까 그 이런 것을 좀 더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 그런 세레모니적인 측면이 네. 있는 거고 근데 과연 그런 의미가 진짜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건 나뉘어진 가운데에서는 하는 이제 그 일종의 반론이랄까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의 예상보다 참석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 유일의 이 G7 회원국임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G7 정상은 오지 않았거든요. 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과도 좀 비교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전 여왕의 국장이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겹치는 가운데서 뭐 그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도 그래서 지금 전직 그 수상이라고 그럴까 최고위를 한 14명 정도를 포함한 한 49명 정도가 소위 말하는 VIP급으로 해서 지금 온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원래는 그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수상이 오기로 됐었지만 그 허리케인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결국은 못 오게 네. 됐고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호주 수상이라든지 싱가포르 수상이라든지 분들이 오는 모양새가 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내일 기시다 총리와 회담이 한덕수 총리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좀 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역시 그 조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여튼 뭐 조문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양국 사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미적지근하다고 할 수 있는 좀 더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자는 차원의 얘기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갔다 온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 상대방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여태까지 지난 한 3, 4개월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지금 일본이 너무 정신없을 때 또 너무 시체 말로 좀 들이대는 것이 결국 꼭 좋은 효과가 아니었던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얘기로 좀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방일의 목적이 아무래도 조문과 애도 표명이기 그렇죠.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아베 전 총리의 국장 참석차 일본을 찾은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하면 DMZ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뭐랄까 한국 내에서는 뭐 한국에서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평화에 취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있는지 그 분단 상황이라든지 그 분당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한일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한다고 그럴까 특히 이제 윤 대통령께서 뭐 지향을 하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고 그럴까 방위 협력이랄까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한 스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뭐 봐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한덕수 총리를 만난 해리스 부통령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 기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도 이 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이 발언이 실질적인 좀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외교하고 또 국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그 측면이라고 그럴까, 어떤 목표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용 내지는 미국 정치 내에서는 조만간 있을 중간 선거라든지 뭐 그런 것을 대비한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 내지는 민주당 정권 자체가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 현재 관계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돈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 다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 그 정도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한일 의원연맹 회장 정진석 의원이 이제 일본을 방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정 의원이 모처럼 좀 해빙 모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정치권이 좀 앞으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여전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라고 그럴까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아주 돈독했던 게 최근 한 예를 들어서 10여 년 정도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실추된 것이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해소되고 다시 이제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만남과 그리고 비록 생각이 좀 틀리더라도 서로 입장을 얘기하는 가운데 타협점이라고 할까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 부의장이 얘기하는 조금은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호의적이라고 그럴까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방금 지속적인 만남과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일 간 관계에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에서 지지율이 워낙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뭐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강제동원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양국 간의 그러니까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본 정치 국내 정치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도 윤 대통령의 그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그 한일 관계의 자세라고 그런 평가를 하면서도 일본 자체도 지금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알고 있고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럼 어떤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예의 뭐 어떤 면에서는 주시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리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지난 그 스페인 그 네이토 회의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정상회담이 좀 안 된 것도 그렇고 이번 그 뉴욕에서도 아주 어렵사리 된 것도 그런 측면을 좀 보는 측면이 있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저는 윤 대통령이 보여주는 어떤 의지는 아주 퍼스트 스텝으로 첫 스텝으로 아주 좋은데 그거에 따라가는 그 뭔가 실제적인 어떤 것들이 좀 더 뭐랄까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